감정 표현과 관계성, 공감. 일본에 고구마 소주 야네단을 파는 예술 공동체 농촌 마을이 있다. 한 이장이 고령화 마을의 예술가들을 받아들여서 생산적인 젊은 마을로 바꾼 사례이다. 빈집을 공방이나 화실로 꾸며서 공간을 제공하고 젊은 예술가들의 힘과 아이디어를 수혈받자 팔 수 있는 상품이 생기고 정기적인 전시회가 열리게 되었다. 농촌의 일상을 시나리오로 만든 연기를 접해본 노인들은 역지사지를 체험함으로 고집이 줄어들고 소통력이 커져서 마을 분위기가 좋아진다. 미술대학에서 필자는 전공인 동양화보다 훨씬 자유로운 방식의 서양화와 조속과 수업을 더 많이 들었는데 전통예술은 일방적으로 배우는 보수적 과정이 많지만 덕분에 우리 미술의 역사에 밝아짐. 현대예술, 서양화 조각 미디어 수업은 거의 자기 생각을 표현함과 동시에 타인의 생각과 감정 표현을 공부하는 창의적 과정이 많다. 재료와 표현에 구애가 없는 추상화의 크리틱 수업은 각자의 표현 방법을 존중하며 들어주는 과정이 거의 전부다. 오늘날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주요 전쟁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개종을 강요해온 정복과 지배의 역사가 있다. 예술과 문학은 자기 표현을 독려하되 절대 자기 예술을 따라하라며 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 개종이 아니라 개성을 강조한다. 예술은 정말 중요한, 제가 썼지만 좀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술은 개종이 아니라 개성을 강조한다. 강요한다, 강조한다. 오케이. 실수가 예술이 되는 예술 표현의 세계에서 예술 표현에서는 이 실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우연의 효과를 통해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힘들이 자기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무의식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무의식은 실수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사실 꽤 많습니다. 실수가 예술이 되는 예술 표현의 세계에서 차이와 장애는 혜택으로 변한다. 연극과 영화에서는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 연기와 병든 사람 연기와 장애인 연기도 중요하다. 예술은 박수를 받으면서 얼간이와 패배자가 자존감을 되찾는 긍정적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예술은 그 다양성 자체가 존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에서는 누군가를 따라하면 표절이 되고 불명예를 안게 되며 삼류작가로 낙인 찍힌다. 예술에서 문학의 목적은 다양한 경우를 이해하며 용서하는 것이다. 타인의 감정을 배우는 문학과 연극은 학교에서도 교도소에서도 인성을 위한 최고의 경험일 것이다. 예술 표현으로 박수를 받은 교도소와 소년원의 범죄인들은 자존감을 되찾는다. 문학과 가까운 뮤지컬과 연극도 공감과 용서를 통한 화합을 이끈다. 뉴욕 베네트 학교의 낮은 범죄율 사례에서 보았듯 범죄는 자존감과 창의성의 결여와 직결되므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수감자들의 예술 체험을 정책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책으로 유리의 문장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런 찰리 채플린의 이 영화에서 추운 겨울 길거리보다 더 따뜻한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찰리 채플린이 자기 영화에서 더 따뜻한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보여주려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문장이 이제 앞부분을 잘 고치려다가 주술 관계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소서를 봐주다 보면 주술 관계가 안 맞는 문장도 가끔 나옵니다. 아이들. 찰리 채플린이 자기 영화에서 연출한다. 이러면 이제 주술 관계가 맞게 되는 거죠. 자, 길거리가 힘들면 사람들은 교도소가 더 낫다고 여기게 되는데 나는 한국도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고 느낀다. 한국의 길거리가 경제사정이 약해진단 말이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그러면 교도소가 사회보다 더 좋다고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율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자, 직장이 줄어들 축소 경제 시대에는 범죄율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므로 교도정책에 예술을 적극 도입하려는 선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예술은 공감력을 키우는데 공감력과 사회의 신뢰지수는 비례한다. 그리고 사회의 신뢰지수는 범죄율과 반비례 관계이다. C. 과정지향성. 모든 몸과 목으로 표현하는 예술은 과정지향성 예술이다. 미술도 현장에서 그리는 과정을 보여주면 영어로는 퍼포먼스라고 부른다. 과정을 즐기는 모든 예술은 원초적 감정을 언어화하는 힘을 주며 두뇌의 전인적 발달에도 좋다. 무용과 춤은 무의식에 쌓인 한과 원망을 풀어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무당이 춤을 추며 무당이 춤을 추는 살풀이춤이 있다. 몸의 표현이 다양해지면 동물적 직관력이 좋아지는데 동물적 직관력은 사업에도 필요하다. 한근태의 책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를 보면 사업의 고수들은 무의식적인 직감으로 문제 파악을 하고 주식을 처분하는데 이 능력은 스포츠 경험과 무술, 춤 등의 수련과 연관이 된다. 특히 ADHD의 성향인 아이들이 기업가의 두뇌를 가졌다는 점을 깨닫고 움직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한 몸을 쓰는 수업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계는 특히 ADHD 성향인 아이들이 기업가의 두뇌를 가졌다는 점을 깊이 깨닫고, 이건 뭐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건데,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죠. ADHD 성향이 기업가의 두뇌를 타고났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몸을 쓰는 수업이 다양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연극이든 춤이든 아주 어떻게든 지금 제가 새로운 스포츠를 창안해서라든지 그렇게 몸을 쓰기 좋아하는 애들을 몸을 쓰면서 그 언어를 배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은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은 이 장면이 나오죠. 한 번 더 언급받고요. 제 책에다 언급한 것 같은데.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시를 외우며 공을 차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수업은 한국을 위한 진짜 창조 경제의 시작이 될 것이다. 노벨상 연구에서 뛰어난 연구자들은 자폐증 성향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 곳에 집착하며 반복을 좋아하는 성향이 위대한 발견과 발명과 연결된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한국 공교육에서 ADHD 아이들과 자폐증 아이들이 소외를 받으면 한국에는 창조적 기업이 줄어들고 노벨 과학상이나 의학상이 나오기 어렵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과정지향성 과제로 관계 맺기와 책임감을 배우지 않으면 국경이 의미가 사라지는 경제 플러스 문화협력 시대를 한국이 주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은 다국적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초국적 기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아니라. 왜 여러분 다국적 기업이 아니라 초국적 기업이란 말이 지금 등장을 했을까요? 자, 다국적이라는 말은요, 국경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경 자체가 의미가 사라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국적이란 말이 좀 이상해지게 되는 거죠. 아니, 국경의 의미가 없는데 왜 다국적이라고 하나 이 말이죠. 그래서 국가 자체를 뛰어넘는다라는 의미로 초국적 기업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을. 초국적 기업의 시대에는 이거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협력과 문화적인 협력으로 그 기업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되죠. 지금 초국적 기업들은 우리 한국의 1년 그 GDP를 뛰어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월마트만 해도 1년에 그 수입이 5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GDP의 거의 3분의 1 정도, 아니 3분의 1이 좀 넘나요? 그러면 월마트보다 더 큰 기업들이 초국적 기업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의 전체 국가의 경쟁력보다 훨씬 더 센 기업들이, 제가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미국에만 한 10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어떤 국가인 거죠. 미국에서 생긴 그 벤처 기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보다 더 강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어떤 단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결속력이 좋고 굉장히 뭔가 목적 지향을 가지고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초국적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초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출발을 하려면은 이 말을 역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공교육의 그 교실에서 공부에 흥미가 없는, 또는 공부하고 두뇌 자체가 성향이 맞지 않는 아이들이 소외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자존감을 유지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사회에 진출을 해야 벤처를 일으킬 정도의 그런 과감한 도전 정신을 가진 상태로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아졌을 때 초국적 기업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과정지향성 예술의 특징은 실수까지 예술이 된다는 점이다. 실수가 더 멋있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퍼포먼스이다. 어른이라면 눈을 감고 만든 찰흙 작품이 더 멋있다. 모든 실수가 멋진 실수로 인정받을 때 더 멋있다. 이게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한테요, 뭘 만들어봐라 찰흙으로 그러면은 좀 어설프게 만들어요. 근데 그냥 눈을 감고 네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만들어라 그러면 더 잘 만들어져요. 보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술가적인 관점에서 좀 더 멋있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든 실수가 멋진 실수로 인정받을 때 누구나 그 과정에 깊은 몰입으로 들어간다. 예술과 사랑과 사업은 실수가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와 실수와 실패가 예술과 사업의 출발점이 될 때 그 일은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다.
인간은 오직 자기만이 자신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경험과 자긍심이 중요하다. 자기 현재의 어떤 못난 모습이라도 실수이면서도 완벽한 예술을 향한 출발점이다. 동시에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결점을 선사하는 이유가 뭔가 새로운 출발점, 어떤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국적 기업의 씨앗일 수도 있고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핍은 그야말로 선물인 거죠. 자, 모든 자기 고백과 셀프 디스는 예술의 시작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스스로 점수를 매기게 하고 그 점수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교사가 필요하다. 스스로 자기 점수를 매기게 하는 것이죠. 자, 최소한 15세까지는 그렇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아이들이 키팅 선생을 존경하면서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가 과정지향 창의성 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키팅은 생각의 집단화를 경계하면서 모든 과정에 자신이 몰입되는 카르페 디엠을 속삭였다. 그는 글쓰기와 낭독을 공차기와 결합했다. 회화, 연극, 무용의 과정지향성 감정이입의 메소드는 셀프 감정 코칭의 과정이다. 요즘 유행하는 힐링을 6자로 표현하면 바로 셀프 감정 코칭이다. 셀프 감정 코칭의 과정이 부족한 인간은 셀프 소외나 셀프 왕따로 가다가 심하면 묻지마 폭력자가 된다. 그래서 고등학생이라도 감정의 소통 장소와 안식처가 필요한데 미술실, 공작실, 무용실, 연극실, 합창단, 오케스트라, 벽화봉사단, 리더스클럽, 글쓰기 모임, 연극단, 산악회까지 각 동아리를 위한 공간이 배치되어야 공부에 소외된 아이들의 셀프 감정 코칭이 가능하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제가 반포에 있는 세화고등학교 1회 졸업생인데 거기에는 동아리가 몇 개 돼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태권도부도 잠깐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검도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질 탐사단이 있었어요.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지질 탐사단에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게 돌멩이의 기원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그 지층 같은 거, 그다음 화석 이런 것들 연구하러 다녔었죠. 아무튼 한 3개까지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미술부하고 태권도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2가지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아주 많아야 돼요. 그 중고등학교 때. 그래야지 공부를 못해도 성공하고 공부를 못해도 초국적 기업을 만드는 그런 씨앗을 뿌리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